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라고 합니다. 가슴에 묻고 숨겨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명자가 누구야?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환자분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조금만 진정하세요.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이게 장난이야? 병원 관리가 이게 뭐야? 그 순간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명자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 여사님. 혹시 어제 1307호 청소하실 때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었는데요. 환자분이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명자를 바라봤지만 명자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1시간 후 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태수가 갑자기 퇴원하겠다고 우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어요. 당장 퇴원 수속해 주세요. 이들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병원 뒷문으로 들어서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명자, 올해 70살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15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움켜쥐어온 청소 도구들이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명자는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락스와 세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조차 그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새하얀 병원복 차림의 간호사들이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고 의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여다보지만 그 누구도 명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무도 날 모른다는 건 누구한테도 상처를 안 줄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명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습니다. 60년도 넘은 오래된 기억이지만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조여오는 그 무엇인가가 말입니다. 3층 내과 병동부터 시작해서 5층 외과 병동까지 명자의 하루는 정해진 루틴대로 흘러갑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또 다른 복도로 이동하는 것. 15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일을 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잊으려고 하는 듯이 말입니다. 4층 산부인과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임신 막달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갑니다. 명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명자는 쓸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명자는 잠시 숨을 돌립니다. 병원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딸 수정이의 전화입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몸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다. 너도 일 때문에 힘들 텐데. 엄마 걱정은 말고. 엄마가 그렇게 오래 일하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되는데. 수정이가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가 돈 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명자는 작은 웃음을 짓습니다. 일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지. 걱정 말아라. 엄마는 이 일이 좋다. 정말이에요? 진짜 좋으신 거예요? 그럼 정말이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잖니. 병원이 깨끗해야 환자들도 빨리 나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만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일까요? 오후 2시 관리팀에서 명자를 불렀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명자 씨, 다음 주부터 VIP 병동으로 가주세요. 기존에 담당하던 김 여사님이 퇴사하게 되어서요. VIP 병동이요? 네, 특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병실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환자분들이 워낙 예민하시니까 조용히 깔끔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VIP 병동은 보안이 좀 까다로워요. 환자 개인정보 같은 거 절대 밖에 말하시면 안 되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는 그녀였으니까요. VIP 병동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명자는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VIP 병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입원하는 곳이겠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집에 도착해서 명자는 평소처럼 간단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에서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불안한 기분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표지가 낡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명자는 그 수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열어보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괜찮을 거야. 명자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VIP 병동이라고 해서 다를 게 뭐 있겠어. 하지만 그날 밤 명자는 평소보다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교복을 입은 자신이 나타났지만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명자가 VIP 병동에 첫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한 명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갑니다. 일반 병동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복도가 더 넓고 조명도 따뜻하며 심지어 바닥까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VIP 병동 관리팀에서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명자는 담당 병실 목록을 받습니다. 1301호부터 1310호까지 총 10개의 병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301호는 재벌 회장님이시니까 절대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되고요. 1307호는 특히 조심해서 청소해 주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듣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1301호, 1302호를 거쳐 드디어 1307호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합니다. 들어오세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침대 옆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 비록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명자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태수 같은 동네에 살던 동갑 친구였던 그 사람입니다. 명자의 손에서 청소도구가 떨어질 뻔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60년 전 그 끔찍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1968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 명자와 박태수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골목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박태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자야, 많이 예뻐졌네. 나랑 사귀자.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진심이었고 명자가 거절하자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명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벽에 밀어붙이고 억지로 안으려고 했습니다. 태수야, 그만해.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나 너 좋아하는데. 박태수는 명자의 어깨와 등을 거칠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까지 손을 뻗으려고 했습니다. 명자가 울면서 저항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안 돼. 이러지 마. 왜? 친구끼리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박태수는 명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명자가 필사적으로 밀어내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장난인데 뭘 그래?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명자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시장에 심부름 가는 길, 심지어 집 근처 우물가에서도 박태수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명자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을 명자에게 밀착시키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너만 착하게 굴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제발 그만해줘. 싫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명자는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둘을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였고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을 당해도 여자가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결국 명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청춘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 청소하러 오셨나요? 박태수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조금의 당황이나 놀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남남을 보는 시선입니다. 명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자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그 사람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머리가 좀 아파서요. 박태수는 다시 신문에 시선을 돌립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걸레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겠지. 명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너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왔겠지. 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멈춰 있었는데. 박태수는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세상에 걱정거리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티슈 있으면 좀 줘요. 테이블이 끈적거리네. 박태수가 명자에게 말합니다. 여전히 명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명자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 그 얼굴입니다. 명자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바로 그 얼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수가 물티슈를 받으며 말합니다. 정말 정중한 태도입니다. 마치 처음 보는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이 순간 명자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칩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6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그 사람이 자신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명자는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청소를 마무리하고 병실을 나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그 수첩을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만큼은 그 기억들과 제대로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들고도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자물쇠에 맞추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겨우 집 안으로 들어선 명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60년 만에 마주친 박태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태연한 표정,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시선, 정중하게 물티슈를 달라고 하던 그 목소리까지 어떻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명자는 중얼거리며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기억 노트라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가 20살 때부터 써내려간 일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는 평범한 일상을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고통, 숨겨야만 했던 상처들로 가득 찬 기록이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0년 3월 15일. 오늘도 그 꿈을 꿨다. 박태수가 나타나서 나를 붙잡는 꿈. 깨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엄마는 왜 자꾸 악몽을 꾸느냐고 물어보셨지만 말할 수 없었다. 누가 믿어줄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2년 6월 14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4년 전 오늘 내 인생이 망가진 날. 길에서 비슷한 체격의 남자만 봐도 가슴이 뛴다. 태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친구끼리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돈다. 명자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5년 8월 20일. 중매를 받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손만 스쳐도 온몸이 굳어버린다. 그분에게 미안하다. 나는 평범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1978년 11월 3일. 결혼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에도 나는 떨었다. 태수가 했던 그 짓들이 자꾸 떠올라서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982년 4월 12일. 수정이를 낳았다. 딸이어서 다행이다. 아들이었다면 아들이 커서 다른 여자아이에게 태수 같은 짓을 할까봐 무서웠을 것이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명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60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고통이 그 작은 수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14일. 수정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늦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혹시 나 같은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딸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2005년 3월 1일. 수정이가 결혼했다. 사위는 정말 좋은 사람 같다. 하지만 신혼여행 가는 딸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다.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아직도 무섭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명자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14일. 5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태수는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살까? 혹시 나를 기억하기라도 할까? 아니면 나처럼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묻고 살까? 궁금하면서도 알고 싶지 않다. 그렇게 명자는 수첩을 덮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60년 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했지? 잠시 후 명자는 눈물을 닦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빈 페이지에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오늘 박태수를 봤다. 60년 만에 병원 VIP 병실에 환자로 입원해 있었다. 그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완전히 남남을 보는 시선이었다. 물티슈를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구나. 나에게는 평생의 상처였는데. 명자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허무했다. 60년 동안 나를 괴롭혀온 그 사람이 이제는 그냥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으니까 내일도 그 병실에 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1307호 앞에 섰을 때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태수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명자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그 아주머니군요. 오늘도 청소하러 오셨나요? 명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마음도 조금 더 차분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명자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1968년 6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던 이명자입니다. 그때 당신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말입니다. 그리곤 한평생 묻고 살아온 감정들을 써내려간 글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종이를 놓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명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VIP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1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병동이 소란스러웠습니다. 1301호부터 차례대로 청소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계속 1307호에 가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그 종이를 봤을까요? 1306호 청소를 마치고 드디어 1307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누가 이런 걸 가져다 놨어? 박태수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명자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박태수가 손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들고
광분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1968년이 뭐고 이명자가 누구야?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환자분,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이게 장난이야? 병원 관리가 이게 뭐야? 그 순간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명자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 여사님. 혹시 어제 1307호 청소하실 때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었는데요. 환자분이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명자를 바라봤지만 명자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1시간 후 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태수가 갑자기 퇴원하겠다고 우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어요. 당장 퇴원 수속해 주세요.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신 상황인데 상관없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어요. 의사가 말렸지만 박태수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오후에 강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태수가 퇴원하면서 간호사들에게 한 말이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부인하면서 화를 내던데 1968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소문은 하루 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동네 여자애한테 그런 짓을 했었다더라. 성추행이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피해자가 지금 우리 병원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분이래. 이 여사님 말이에요? 명자는 이런 소문들이 돈다는 것을 사흘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하지만 이 여사님이 그런 편지를 썼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누가 썼을까요? 명자는 가슴이 뛰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피하기도 했습니다. 청소팀 동료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이 여사님, 소문 들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60년 동안 혼자 참고 사셨어요? 명자는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60년 동안 혼자만 간직했던 그 비밀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관리팀에서 명자를 불렀습니다. 이 여사님, 혹시 VIP 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1307호 환자분과 아는 사이였나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관리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럼 정말.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냥 일만 하고 싶어요. 관리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가방 안에 사직서를 넣었습니다.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낼 수 있도록 준비해둔 것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 석자로 사람을 망가뜨렸고 나는 평생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겠네. 집에 도착해서 명자는 그 낡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썼습니다. 2025년 7월 30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것 같으니까.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휴일이 지나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13층 VIP 병동에 올라가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간호사들이 명자를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 여사님, 잠깐 오세요. 관리팀장이 명자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VIP 병실에서 환자에게 개인적인 편지나 메모를 전달한 적이 있나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건 없었는데요. 정말이죠?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괴롭힘을 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신고요? 박태수 씨 측에서 병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VIP 병동 출입은 금지입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60년 전 일이라니. 무서워요. 명자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시선과 속삭임이 따라다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자가 자리에 앉자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팀 사무실에서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VIP 환자에게 편지를 준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줬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문제없이 일하셨는데 그 사람이 60년 전에 저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팀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푸는 건 안 되죠. 죄송해요.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명자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오후 내내 명자는 1층부터 5층까지의 일반 병동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분이야? VIP 병동에서 사고친 수군거리는 소리가 명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명자는 귀가 따가웠지만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명자는 팀장에게 사직서를 다시 건넸습니다. 정말 그만두시겠어요? 네, 더 이상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럼 2주 후에 정식으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명자는 딸 수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수정아,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60년 전의 일부터
최근에 벌어진 모든 상황까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을 당해도 여자 잘못이라고 했으니까. 엄마,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대단하세요. 대단하다니. 60년을 참고 사시다가 드디어 목소리를 내신 거잖아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피해. 병원에서도 나한테 안 좋은 시선으로 봐.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편인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명자는 딸과의 통화에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아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2주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갱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 여사님, 저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네. 여사님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용기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60년을 참고 계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도 여사님 편이에요. 다들 말은 못하지만요. 그러니 기운 내세요. 이 말을 듣고 명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자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었어요? 청소팀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여사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60년 전 일을 갑자기 들춰내는 게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명자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저는 여사님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마땅하죠. 그날 하루도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2주를 당당하게 버텨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근길에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으니까. 60년 만에 처음으로 명자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을 견디며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냈지만 아직 일주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5층 병동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관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여사님, 1층 로비에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저를요? 네, 박태수 씨 관련해서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1층 로비로 내려가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혹시 이명자 여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젊은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저는 박태수의 손자입니다. 박준호라고 합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태수의 손자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손자라고요? 네. 할아버지 일로 여사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내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에 앉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편지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1968년 일이라고.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시는데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춰 더욱 민망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 말이 이상했어요. 이상하다고요? 너무 화를 내시면서 부인하시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다면 그렇게까지 흥분하실 필요는 없을 텐데. 준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아버지 옛날 물건들을 찾아봤어요. 명자는 긴장했습니다. 창고에서 할아버지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면서 고개를 더욱 깊게 숙였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1968년 일이, 그리고 여사님 이름도.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60년 만에 증거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여성분들 이름도 여러 개 있었어요. 여사님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명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명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해요. 6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바닥에 닿을 듯 깊게 숙이며 민망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 명자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일어나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같은 핏줄이잖아요.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일으켜 세울 때까지 다시 자리에 앉은 준호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따졌어요.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부인하셨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인정하셨어요. 명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는 다들 그랬다는 거였어요. 그런 변명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준호는 주먹을 무릎에 꽉 쥐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직접 사과하시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부하셨어요. 거부했다고요?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명자는 씁쓸했습니다. 역시 박태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할아버지 대신이라도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민망해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교육도 받고 좋은 회사에도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이런 죄악 위에 쌓인 거라니. 여사님,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60년 만에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여사님이 용기 내서 편지를 쓰신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니. 네. 60년을 참고 사시다가 드디어 목소리를 내신 거잖아요. 명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제가 계속 할아버지를 설득해 볼게요. 직접 사과하시도록. 됐어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할아버지 입으로 직접 사과받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단단히 다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60년 만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퇴근길에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는 걸. 며칠 후 명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퇴사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성실히 일하고 싶었습니다. 갱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간호사 김소영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말을 거의 나누지 않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사님. 네. 김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여사님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용기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60년을 참고 계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도 여사님 편이에요. 다들 말은 못하지만요. 이 말을 듣고 명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전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청소팀 막내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이 여사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VIP 병동에 박태수 씨가 다시 입원하셨대요. 어젯밤에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해요. 명자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박태수가 다시 돌아왔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 손자가 같이 왔는데 간호사들한테 여사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아버지가 정말 나쁜 짓을 했었다고. 여사님이 피해자가 맞다고 하시면서 사과했다는 거예요. 명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약속을 지킨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명자를 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60년 동안 혼자 참고 계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명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님, 여기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명자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피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리팀장이 명자를 불렀습니다. 이 여사님, 사직서를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박태수 씨 손자분이 오셔서 모든 사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사님이 전혀 잘못하신 게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명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정말 계속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15년 동안 성실히 일해 주셨는데. 명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후 내내 명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청소팀 동료들도 하나둘씩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이 여사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어떻게 60년 동안 혼자 참고 사셨어요? 나 같았으면 말도 못했을 거야. 언니 정말 대단해요. 명자는 이런 반응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모여서 명자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 내일이 마지막이시죠?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준비했어요. 간호사 중 한 명이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진짜 용기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여사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따뜻하게 배웅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사님,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가끔 병원에 놀러 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걸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 수정이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수정아, 왜 여기에? 엄마 퇴사하시는 날이잖아요. 축하해 드리려고 왔어요. 축하라니? 네, 엄마가 드디어 자유로워지신 거잖아요. 60년 동안 짊어지고 계셨던 짐을 내려놓으신 거고요. 수정이는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수정아, 앞으로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만 하세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수정이가 준비한 케이크를 함께 먹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라고 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나서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엄마를 인정해준다고요. 응, 다들 좋게 봐주더라. 당연하죠. 엄마가 옳은 일을 하신 거니까요.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15년간의 병원 생활이 끝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60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박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는 걸. 60년을 견딘 것 자체가 승리였다는 걸.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명자 70세. 그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뜨거운 해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명자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걸었던 이 길을 오늘로 마지막이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3층 VIP 병동 앞을 지날 때 명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1307호 병실이 보였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그곳이었습니다. 여사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할아버지 문병을 왔다가 여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드디어 사과하고 싶다고 하세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어젯밤에 계속 설득했더니 결국 마음을 바꾸셨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0년을 기다려온 그 사과를 정말 들을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이제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세요. 1307호 병실 앞에 섰을 때 명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태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명자를 보더니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명자 씨, 6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박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태수는 침대에 누운 채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60년을 기다린 그 말이었습니다. 1968년 제가 당신에게 한 일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이 없어서 중간중간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철이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박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당신 혼자 그 고통을 견뎠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박태수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손자가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쓴 그 더러운 기록들을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명자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0년을 기다렸어요. 박태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편지로 진실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끝까지 모르고 언젠가 죽었을 겁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명자는 박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다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쓴 덕분에 저도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명자는 병실을 나오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 잘 돌봐드리세요. 네, 그리고 여사님. 정말 존경해요. 1층으로 내려가니 간호사들과 청소팀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말 아쉬워요. 앞으로 누가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해 줄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자주 놀러 오세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배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 정말 용기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의 소중함을. 명자는 15년 동안 담당했던 구역을 천천히 청소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비우는 일. 평범한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갱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5년 동안 입었던 청소복을 벗으니 정말 끝이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퇴근길에 명자는 병원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다녔던 이곳. 힘들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명자는 그 낡은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12일. 오늘 박태수에게서 사과를 받았다. 60년을 기다린 그 말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병원 생활도 끝났다. 70세의 새로운 시작이다. 명자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수첩에 쓸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수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마지막 날이었죠?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사람들이 다 좋게 봐주더라.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쉬시면서 하고 싶은 일 찾아보세요.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명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용서한 그 순간이 진짜 승리였어. 말 한마디 없이도 내가 옳았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지. 이명자 70세. 그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뜨거운 해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6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삶이.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